꿈의 성장을 26년, 27년을 연속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주가도 그 성장 속도만큼 이제 좀 천천히 가겠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퍼주는 협상을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테슬라 주가는 언제 사면 되느냐? 반도체도 AI도 여쭤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AI 경쟁이 HBM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향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누가 질 것으로 보면 관련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제 AI 쪽에서는 네. 개인적으로는 소부장에서는 좀 손을 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모든 산업이 처음엔 소부장이 오르고, 왜냐면 장비를 먼저 팔아야 되니까 이제 깔리고 나면 그 다음에 클라우드거든요. 지금 클라우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년 대비 39% 잘 나오고, 구글이 32% 잘 나오고, 아마존이 17%밖에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존 주가가 8%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클라우드 3대장 중에서도 AI 쪽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두 개 회사는 수요가 펄펄 날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 아마존은 약간 레거시 데이터 센터란 말이에요. 이쪽 수요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돌리는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 이 클라우드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의 탄생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대형주는 아닐 거예요. 소형주일 거예요.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여러분 템베거 나오는 기회가 나올 거라 봅니다. 과거에도 스마트폰 등장했을 때 뭐가 올랐냐면 LG 이노텍까지 카메라 들어간대요. 뭐 아니면은 액정 들어간대요. 뭐 AP 칩 들어간대요. 이런 소부장들이 먼저 올랐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올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 가격이 처음에 펌핑돼 있다가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거를 낮게 사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 구간이 가다가 나중에는 이 스마트폰이 깔리고 여기서 앱스토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용자들이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이 탄생하고 메타, 인스타가 탄생하고 페이스북 탄생하고 구글의 이제 크롬이 탄생하고 유튜브가 탄생하고 이렇게 됐던 것처럼 그 구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초창기 때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스마트폰 보니까 요새 애들이 그거로 다 TV를 보네? 그 회사를 투자해야 되겠죠. 지금 딱 이제 AI 가지고 나오는데 별의별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요새 AI 가지고 영어 가르쳐주는 뭐 다국적 영어 다 가르쳐주는 애들 과외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뭐 1년에 3만 원 내놔라 뭐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써요. 근데 이 회사는 AI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 인력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요. 얘네들 좀 있으면 나중에 상장하겠죠. 문서 만들어주는 회사, 뭐 해주는 회사니까 그 AI를 활용해서 편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가진 회사들 또는 그거를 가지고 플랫폼을 띄울 수 있는 회사들.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제일 낫고요. 알겠다 싶으면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8월에 이번에 실리콘밸리 가서 실제로 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가요. 그래서 이제 비상장 AI 회사들 인터뷰하러 갑니다. CEO들 만나러 가서 니네 좀 약간 실력 좀 설명해 봐라라고 한 다음에 실력이 괜찮으면은 혹시 투자 쿼터가 얼마나 있냐 좀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잭팟 투자를 하는 거죠. 실리콘밸리 회사를 직접 딱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다가 얘네가 2년 뒤에 상장을 한다. 근데 비상장에서 투자한다는 거죠? 네, 그럼 얘네가 갑자기 이제 AI에 갑자기 이제 시대가 제2의 유튜브가 된다 이러면은 돈을 벌겠죠. 이제 뭐냐, 그래서 풍운의 꿈을 안고 실제로는 유튜브 핑계로 겸사겸사 갔다 옵니다. 근데 질문이 굉장히 건방져 보일 수 있겠네요. 실력 좀 보여봐라. 그렇게. 왜냐면 한국에 기세가 있잖아요. 코리안 투자자가 한번 빌 받으면 장난 아니다. 어쨌든 소부장보다는 이제는 AI 서비스 쪽에 투자해야 된다. 예. 아직 윤곽을 보이고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건가요? 아직 상장한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좀 작은 기업들이 그 실력 가지고 매출과 이제 이익을 뿜어내면서 상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오면서 붐이 안 부은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서클이 상장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투자 붐이 불었던 것처럼 아직은 얘네들이 한 다음 타겟 한 내년쯤에나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빅테크 중에서 AI를 포함해서 살만한 기업은 클라우드 정도. MS 구글 마소. 구글 마소. 엔비디아는 왜 아니에요? 이제 소부장이잖아요. 소부장이니까 이제는 충분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소부장은 한 1, 2년 해먹었으면 됐다 싶거든요. 이제 뭐 실적은 더 가죠. 실적은 더 가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눈이 바뀌는 시대가 열릴 것 같아서 그 소프트웨어의 매력을 좀 더 우리가 검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140, 150달러가 주가가 이제 고점이었다가 80, 90달러 찍었다가 이제 170달러까지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데 뭐 어떻게 보시고 추가 상승 도력은 없을까요? PER이 낮아요. 30배, 그러니까 포워드 PER이 30배니까 굉장히 낮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익 성장률이 제가 좋아하는 거는 가속도라는 걸 봐요. 매년 10%씩 성장하는 거를 기업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뭐냐면 올해는 10%, 내년엔 20%, 내년엔 30% 네. 이 가속도로 올라가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가속이 붙었던 구간이 23, 24에서 다가 25부터 가속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매년 50%씩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꿈의 성장을 26년, 27년에 연속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앞으로 주가도 그 성장 속도만큼 이제 좀 천천히 가겠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한 사람 보면 어우 너무 느려. 이제 주가 수익률 왜 이렇게 너무 늦어? 야금야금 가네. 이게 거북이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요? 두 반도체 거인의 하반기 실적과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디램만 보고 있어요. 디램 호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 HBM 호황이 와가지고 주기 계산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침체가 오냐 안 오냐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40개월 주기예요. 대표적으로. 네. 21년 주기에서 삼성전자가 21년 1월에 정점 찍고 40개월 더하니까 한 대략 원래는 한 6개월 전쯤에 정점을 찍어줬었어야 돼요. 하이닉스는 딱 40개월 주기에 맞게 정점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 기업만의 이슈를 못 찍어줬었죠. 네, 그런 상태였던 거고 만약에 여기서 HBM이라는 호황이 제대로만 터진다 라고 하면 클라우드가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에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붐을 타고 메모리 쪽에서 매력 포인트를 주지 않을까. 단 전제는 미국의 침체가 안 온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클라우드를 10개 짓기로 한 거를 7개 지어야 되고 7개 짓기로 한 거 4개 지어야 되니까 가이던스가 자꾸 축소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을 수 있겠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전망으로 지금 와 있는데 경기 침체가 만약에 와버리면은 그 전망 폭이 하향 조정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는 HBM으로 된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디램만 보고 있는데 디램이 내년에 매출 이익 전망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경제 침체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테슬라의 수주 잭팟 터뜨렸잖아요. 그건 장기적으로도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많이 좋은 영향 끼칠까요? 아니면 지금 다 반영됐나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트럼프와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협상을 과연 퍼주는 협상을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뭐 그런 호의는 아니지 않나요? 삼성전자의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판 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가에 가까운 내가 너희들한테 포트폴리오 감을 댔으니까 레퍼런스 떼어줬으니까 너희들이 그 대가로 그냥 제일 싸게 내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에 출근하면서 이제 그 공정 과정을 잡아주고 있다 뭐 도와주고 있다 자기네 그 뭐 AI XAI 팀이 온다던가 뭐 좀 진짜 뭐 좀 자기네 전문가 집단을 데리고 와서 뭐 봐준다라는 트위터에 사진이 올라오겠죠. 삼성전자 딱 이러면서 그런 게 뜨면은 확실히 기대감이 빡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가시적인 게 눈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 주가는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하단 말이죠. 이유가 뭐 언제쯤 매수 적기가 올까요? 우선 아직까지는 매출과 이익을 전기차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요. ESS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게 비중을 차지하려면 그래도 2년은 더 걸릴 것 같고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타격이에요.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는 비싸니까 안 팔리는 거죠. 내연기관보다 비싸니까. 하이브리드가 잘 팔렸던 이유는 뭐냐면 내연기관 쓰자니 조금 찝찝하고 전기차 사자니 좀 부담은 되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가 인기 있었던 건데 전기차 판매 성장률도 보면 거기서 하이브리드 빼고 나면은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다 관세까지 때려 맞으면서 나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이 별로 없었죠. 금리는 비싸서 할부금리 비싸고. 그럼 미국에서 이게 팔리는 것도 힘에 붙였어요. 그동안은 미국 판매로 매출과 이익을 잡아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상하이 공장에서 중국 판매하는 거는 지금 거의 적자만 살짝 면할 정도로 팔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순위가 많이 떨어져서 3위인가 4위까지 됐거든요. 중국 내에서. 그럼 유럽에서 파는 걸 가지고 좀 비벼봐야 되는데 유럽 판매량이 테슬라 판매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잘 팔린다라는 그 본질이 우선 나와야지만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본질과 상관없는 이제 사이드 요소들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거 대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은 그래도 또 테슬라만한 주식도 없어요. 막상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변동성이 미래의 좋고 성장 가능성을 예. 많이 담고 있는 로봇, 뭐 자율주행, 네. 우주. AI 다음으로 그렇게 사람 심장 뛰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면 되느냐? 그냥 $200 이하다.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사면 되고, 좀 비싸다 그럴 때는 안 사면 되고, 예,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또 한번 허세 한번 잔뜩 들어가지고 네. 한번 저기 프리먼트 공장에다 헛소리 한번 했었다가 네. 지금도 오해하고 있을까봐 지금 민망해 죽겠어요. 어떤 헛소리를 하셨죠? 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테슬라. 옛날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테슬라 사랑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본인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굉장히 있었겠군요. 물어볼 때마다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본인 기준에서는 내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섰다로 치면 내가 제가 제일 좋은 편 줄 7등 알았는데 정도 가지고 있는 거야. 한 3급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방산기업 좀 여쭤볼래요. 수출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성장 가능성과 관련 기업들 투자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많이 올라기도 했죠. 많이 올랐어요. 이미 벌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해도 23년 1월 달에 제가 그때 강의할 때 7만 원 할 때 괜찮아요 했었거든요. 그게 7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오른 주가가 더 고속 성장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그냥 회사 실적만큼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기대하는 게 낫겠죠. 이제 그러면 그거보다는 안 오른 주식을 찾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찾았던 게 풍산이었거든요. 정말 더럽게 안 오른다, 방산주인데. 얘도 메리트 좋아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5월엔가 마덱스까지 가가지고, 마덱스라고 해양 방산 전시 박람회가 있어요. 멕시코에서 하는데 거기 돌면서 풍산 다 보면서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7월쯤 되니까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안 올라도 결국은 갈로는 간다고, 좀 저평가된 애들을 사두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전기차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시장이 캐즘 지나면 성장도 겪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하면 현대 기아차 경쟁이 상당하다고 평가하시던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관세 때문에 좀 데미지는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데 일본이 이미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찝찝한 게 뭐냐면, 미국이 일본을 계속 챙겨줘요. 반도체 공장 만들라고 해가지고 IBM 기술 줘서 2나노 만들게 하고, 그러면 TSMC 공장까지 일본에 짓게 해서 거기 대학까지 반도체 학과 만들라 하고, 거기 졸업하는 장학금을 TSMC가 다 주라 해가지고 하고, TSMC 5년인가 10년 일하고 나면은 일본 반도체 공장으로 가서, 래피던스인가요? 거기 가서 일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고, 일본 조선소 통합 만들라 해가지고 군함 수주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US 스틸까지 승인 내준 상태에서 이번에 관세까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그 FTA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게 무효화가 된 거잖아요. 15%가 올라간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2.5% 올라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본 자동차 매력이 살짝 좀 경쟁력이 힘들어지는 상태에서 제철소까지 US 스틸에서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철소 지으려면 시간 오래 걸릴 거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본과의 한판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건 일본은 전기차가 되게 늦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 전기차 쪽에서 좀 더 미국에서 시장에서 먼저 선점을 했고, 그 선점 효과를 잘 활용해서 전기차 쪽에서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을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뭐 1등은 하겠지만 2등 시장을 현기차가 먹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중 갈등이 반사 이익을 얻을 분야로 바이오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 식품주 언급하셨는데 박사님 성장 동력과 투자 매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경기 침체와 상관이 없는 회사들이라서 좋아요. 식품주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삼성전자의 그 어떤 공정 과정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공정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잘하는 일을 그대로 복사한 게 이제 바이오로 한 거죠. 예. 못 이뤘던 파운드리의 꿈을 바이오에서 이루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 매출과 이익 성장 속도 보시면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몇 년 안에는 세계 1위까지 그 캐파가 나오는데, 그런 상태로 보니까 이게 한 2, 3년 지나면 PER이 적정 PER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30배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런 상태라서 앞으로 이 시장은 괜찮아 보이고, 세계 1위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니까 여기에 따로 투자 들어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TSMC 같은 10년 뒤에 그런 회사가 되지 않겠나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헬스케어 쪽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거라 보거든요. 워낙 카르텔이 세가지고 PBM이라는 걸 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미국의 바이오 회사들, 신약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을 쓰게 하려면 네. 거기는 의료보험을 들지 않으면 거의 안 될 정도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약이 등재되느냐 아니냐로 갈려버려요. 등재가 되면 보험사에서 이거로 처방하면 보험료가 나오니까 지급되니까 이걸 쓰세요라고 되니까 이 PBM에 등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과 얘네들이 다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약값을 막 올립니다. 그래서 PBM에 등록된 약들은 엄청 비싼데 나라에서 보조금 나오고 뭐하고 다 하니까 그냥 나라 돈 눈 빼먹기가 돼버렸던 거죠. 그럼 이거를 한번 철퇴를 날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신약은 비싸니까 이제 좀 예산 낮춰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바이오 시밀러에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근 1, 2년 안에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쪽은 기술도 좀 까다롭지만 거의 영구적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는 나올 거고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의 PBM에 등장이 되게 되면서 미국 정책적으로 밀어주기만 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싸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